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오랜만에 이제 육성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드릴 내용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뭐 집이나 직장이나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일단 하나하나 말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 하나의 범주를 보면 그냥 어떤 재산인 거죠. 그 직장도 가면 내가 이래서 돈 벌 곳이 있잖아요. 좋은 직장이나.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따로 뒤로 빼놓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도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봐야 좀 진짜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하고자 하는 게 뭔가 좀 진정성이 있나 그런 걸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만약에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면 나는 여기에 모든 걸 걸었는데 저 사람은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전력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데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었더라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건데 그게 배신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원래 돌아갈 재산, 돌아갈 에너지를 뒤로 훔쳐놓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보고 저 사람 뒤로 에너지를 훔쳐놨네. 아니 훔쳐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놨네. 뒤에 에너지를 자기 여기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크게 타격받지 않을 만큼의 에너지를 따로 빼놨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 문제라는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남자 주인공이 지식인 엘리트층에다가 집도 좀 부유한 그런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트 계층이 어떤 노동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서 진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생활을 하다가 자기는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 남겨진 노동자들은 비참한 좀 결과를 맞았다. 그런 내용의 소설이거든요. 그 지식인이 기만했는지 안 했는지 그 노동자 계층의 사람을 기만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물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그 노동 집단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자기의 진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도 있었지만 도망칠 곳이 있으면 도망을 가게 되는 게 사람의 당연한 그 행동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그게 이제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비트맥시들이나 비트코이너들, 제가 비트코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거나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냐 하면 여러 가지 접근법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겠지만 정부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행자는 자기 돈이 아닙니다. 물론 고위공직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라의 녹을 먹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이렇게 쇠락해 가는 거가 본인에게는 안 좋긴 하지만 1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그 민간에서 하는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물만큼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요. 민간에서는 자기들 돈을 가지고 내 돈을 전부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밀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정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고위 공직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들어온 업체 자체도 나라 돈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신들의 돈이 아니고 그냥 그 계약상 그 계약금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나라 돈이 약간 민간의 돈보다 뭔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하거나 어떤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여기가 제가 언뜻 보니까 단계천에 무슨 그 공사를 하나 봐요. 청계천처럼 이게 487억 원 들였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땡볕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해놓잖아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거 시장에다가 맡기면은 여기다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망하니까 여기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 그늘이 없어서 쉴 수도 없고 불편하겠는데 하면 나무를 못 심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늘막에 벤치라도 만들어 놓겠죠. 이게 그 사람 능력 차이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투입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결과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정부가 뭔가를 자꾸 정부 예산 세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그 경제 영역에서 하는 민간 업자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그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니라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랑스라고 이제 부부가 세계 여행을 다니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여행을 이제 그만하고 마포에 20억짜리 집을 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유튜버분들을 보고 그 구독자분들 중에 일부가 좀 배신감을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채널명이 유랑스라고 해서 이제 유랑하면서 헐벗고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부동산 재벌이었더라. 재벌은 아니지만 뭐 좀 20억이 아무나 살 수 있는 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교사였고 뭐 나름 그 집안의 배경이 나쁘니까 어느 정도 약간 잘 사는 모양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유튜브도 좀 20만 명 정도면 잘 된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단 말이죠. 돌아갈 곳이 있었는데 구독자나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외면하고 저 사람들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여행을 한다는 게 부유한 생활, 안정된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나보다 좀 열악하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잠깐 여러분을 위로해주기 들어왔을 뿐이지 결국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느낀 순간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내가 에너지를 잠깐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를 이렇게 한쪽으로 빼놓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 어저께 제가 오태민이 라이브 하는 거 보면서 좀 이거는 선 넘었다고 생각한 건데 이건 이제 오태민이 쓰진 않은 것 같고 제작진이 쓴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선을 넘고 있죠 요새. 비트코인 10억 못 간다. 왜? 비트 모빅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태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보유자입니다. 제가 몇 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본인도 몇 개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예전에 자신의 연봉과 그때 비트코인 가격을 말하면서 추론하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 제가 파악하건데 감히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량이지 않은가. 그러면 이분은 돌아갈 곳이 있죠. 비트 모빅을 사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엄청난 에너지를 들어놓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지만 이분은 비트 모빅이 망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 비트코인이 있다. 많이 있다. 누구 말을 믿을 거냐. 비트백시 말을 믿을 거냐. 오태민 말을 믿을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 모빅에 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태민도 저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신선한 면도 있고 철학적인 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비트 모빅에 한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설득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비트백시들은 최근에 리스펙 투자 플랜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 행보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분이 원래 BTS라고 해서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이렇게 사야 된다고 주장하시던 분인데 비트코인을 해보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본인이 이제 직접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편집해서 올렸던 분이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정말 주식, 부동산, 금 이런 게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엄청난 거구나 깨달는 순간 다른 자산들은 다 알아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서울 부동산 팔아서 비트코인 샀고 테슬라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 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태민도 그랬지만 자신도 얘기를 했어요. 아내의 재산은 말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은 다 비트코인을 샀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백시들은 다 모든 에너지를 비트코인에 들어서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그냥 알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잘못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지 아니면 이렇게 비트 모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비트코인으로 돌아갈 사람의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도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이분도 유명 유튜버예요. 강한국 님도. 그리고 신민철 작가님도 많이 욕을 먹습니다. 이분도 철이 형 이분도 많이 욕을 먹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알트코인 사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사라고 해서 연초나 어떻게 작년이나 샀던 분들은 지금 다 물려 있어요. 다 물려 있으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봤으니까 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미운 정도면 다행입니다. 진짜 좀 크게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야 유튜버 말을 믿냐? 저 사람들 다 저걸로 강의나 책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믿질 말아야지. 그분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그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왜 유튜버 말을 믿지 말라고 하냐면 다른 재테크 채널도 유튜버가 그 에너지를 창출하는 그 에너지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버는 유튜브 수익을 받던가 아니면 홍보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그런 다른 수익 코인도 레퍼럴이라고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자기 추천링 코드를 쓰면 뭔가 조금씩 몇 % 뭔가를 받나 봐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다른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유튜버 자체 영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상품이나 금융투자 어떤 투자 수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100% 신뢰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거 망해도 먹고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알기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한 걸 제가 들어서 몇 개인지 대략 알고 있고 그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죠. 이게 왜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게 망해도 먹고 살 만한 정도의 부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 많은데, 지금 시민철 이 사람 비트코인도 많고 다른 주식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에서 알트코인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비율 자체가 뭐 많아야 한 5%나 되겠죠. 근데 그걸 믿고, 이 책을 믿고 여러분이 사서는 안 된다. 왜? 이 사람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숨겨놨기 때문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도 안 본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아서 일부 좀 더 위험한 자산을 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그건 모르겠고, 네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건 모르겠고, 난 네가 알트코인 사라니까 알트코인 샀다. 근데 손해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분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된 재산을 이렇게 기반으로 이런 위험한 것을 비중을 아주 적게 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한테 만약에 할 거면 이렇게 좀 하시라고 소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판단을 하실 때 이 사람이 다른 강한국 작가는 주식이 재산이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알트코인이 망해도 주식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알트코인은 내가 전적으로 믿을 게 못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뒤쪽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써놨지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텃세도 왜 텃세를 부리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어떤 해가 되는 일을 할지 모른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아직 막대한 에너지 모든 걸 걸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람의 관계라는 게 뭔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뭐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고 얘기라도 나누는 시간이 스몰 토크라도 여러 번 하면서, 그리고 어디 그 마을 내에서 어디 연수나 여행을 갈 때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자체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직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게 확실해? 확실하면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텃세. 이게 제가 계속 지금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를 그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진실 여부, 그 거짓이나 그 진정성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뭔가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정말 에너지가 계속 많이 증가하면서 들어오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 비트코인처럼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가면서 엄청난 에너지, 지금 얼마 전에 그 2010년대 초반에 사토시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에 8만 개의 가진 사람이 지금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 전량 매도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매도했거나. 그렇게 매도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거는 새로운 자본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그 기관이나 회사에서 8만 개를 소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기가 계속 올라가든 새로운 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든 이런 에너지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거나 조금 그런 사람들을 조금 신뢰해야지. 조금 돌아갈 곳이 있고 도망칠 곳이 있고 자금을 조금 빼놓고 에너지를 빼놓고 와서 깔짝대는 사람을 여러분이 그 사람 말을 믿고 여러분의 전부를 태워서는 안 된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